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책 35페이지, 우리 조금 전에 했던 32페이지부터 했던 그러한 설명을 뒤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잠깐 쉬었는데, 쉬기 전에 우리가 사시미에 대해서, 쓰꾸리가 사시미가 된 사연, 그 다음에 그 생선회가 화로회, 이케주꾸리, 신살생선회, 무스주꾸리, 그 다음에 모든 생선회, 사시미 모리아와세, 참치회, 마구로 사시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두 번째는 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페이지 여러분 책을 한번 보시다. 국을 시루모노다 이렇게 얘기했죠. 시루모노. 그 중에서도 맑은 국이 있고 이제 된장국이 있는데 크게 나누면 맑은 국을 갖다가 스이모노라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스이모노. 이 맑은 국은 이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다시 국물, 그 다음에 완다네 주재료를 얘기하고요. 완스마 부재료를 얘기하고, 스이구치 향기가 나는 어떤 잎사귀 같은 또는 레몬 껍질 같은 그런 네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 그래서 맑은 국은 다시 국물, 완다네 주재료, 완스마 부재료, 스이구치 향기가 나는 향미 재료 등 네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구나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뚜껑을 여는 순간 지금의 계절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계절에 가장 맛있게 가장 나오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 국그릇을 보면은 우리나라 국그릇보다 작아 보입니까? 커 보입니까? 네, 좀 작아 보이죠? 우리나라 밥그릇하고 크기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저를 잠깐 보시고요. 우리나라는 국그릇하면 밥그릇보다 국그릇이 큽니다. 그래서 밥을 말아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의 국은 우리랑은 용도가 좀 다릅니다. 말아먹는다기보다는 입가심을 하기 위해서 먹는다. 아마 이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맑은 국 같은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선회라든지 초밥이라든지 그런 것을 먹을 때 앞에서 먹었던 것의 맛이 입에 남아있으면 그 다음 것에 대한 재료 맛이 제대로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네, 당연히 안 느껴지죠. 그럴 때 그걸 제대로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입가심을 위해서 한 모금 정도 마시는 것, 이것이 맑은 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우리도 사실 비슷하게 먹긴 해요. 밥을 한 숟갈 먹고 국을 한 숟갈 하면서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밥을 좀 원활하게 넘기기 위해서 먹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국이라는 것은 입맛을 한번 바꾸기 위해서 입가심을 하기 위해서 먹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는 것이 이제 맑은 국이고요. 그 다음에 된장국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된장을 다시에 풀어서 만든 국입니다. 다시 국물로 이제 육수죠. 우리로 말하면 멸치나 다시마 또는 고등어 아니면 이제 갓소부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는데, 된장이 우리는 한 가지 종류인 것 같지만은 일본은 굉장히 된장국이 많습니다. 크게는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된장국은 적된장국이고요. 그거에 반해서 신된장국이 있습니다. 좀 더 묽고 맛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에 많이 활용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계절이나 끼니에 관계없이 사용되는 것은 적된장국, 그냥 우리가 일반 알고 있는 미소시루를 얘기합니다. 된장국을 그래서 미소시루, 따라해봅시다. 미소시루. 여기서 발음이 붙어가지고 미소지루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엄격하게 말하면 시와 지의 중간 발음 미소시루하고 미소시루 이렇게 살짝 넘어갑니다. 그래서 국물에는 크게는 이제 맑은 국과 된장국이 있구나. 우린 이 정도만 알고 좀 더 세밀한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배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구이 요리입니다. 이 구이 요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구이 요리 그러면 야키모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을 사용하여서 재료를 구운 것을 말하고, 직접 굽느냐 그러면 직화구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냄비나 프라이팬이나 은박지 같은 것을 통해서 열을 간접적으로 받는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간접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조미하는 방법, 소금을 뿌릴 것이냐, 된장에 재울 것이냐, 간장에 담글 것이냐, 나중에 데리야끼 소스를 바를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이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토치램프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껍데기만 살짝 이렇게 구워낸 이제 아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회나 초밥에 불맛을 내는 경우도 많이 있고 요새 많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이 야끼모노, 이 구이 요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금구이입니다. 소금구이. 소금을 뿌려서 또는 소금에 절여서 하는 것. 소금을 시오라고 하고요. 그래서 소금구이를 시오야끼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오야끼. 시오야끼. 예. 그 소금을 뿌리거나 듬뿍 바르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뿌리는 것, 아니면 꼬챙에다가 마치 헤엄치는 것처럼 그 모양을 갖다가 잘 살려서 이렇게 헤엄치는 모양처럼 한 걸 뭐 스가다 야끼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나 꼬리가 타지 않기 위해서 바르는 것을 화장염 또는 이제 게스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구이 다음에 있는 것이, 다음으로 유명한 것이 된장구이입니다. 미소야끼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미소야끼. 미소야끼. 미소 집게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서경 지방에서 많이 시작돼서 유명해졌다 그래서 사이교야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뭐 된장에 절여서, 그러니까 된장 속에 담가 놓는 거죠. 그냥 된장이 아니라 된장을 좀 청주도 좀 넣고 설탕이나 미림도 좀 넣고 해서 약간 희석을 시켜서 그러지 않으면 너무 짜니까요. 그리고 맛도 좀 더 부드럽게 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된장에 간을 하는 것이 대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서 꺼낸 다음에 살짝 씻어서 구우면은 된장에서의 고유한 맛이 이 생선에 싹 배어들어서 아주 그 된장 특유의 향미를 여기에 부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데리야끼. 따라해 봅니다. 데리야끼. 예, 다 구운 다음에 데리야끼 소스를 발라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구워내는 거죠. 데리야끼 소스의 맛은 아마 우리 입에도 상당히 익숙하고 시제품도 많이 나와서 뭐 특별한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든다고 한다면은 원래는 그 생선을 구울 거다 그러면 생선 뼈를 구워가지고 간장, 술, 설탕, 미림 등으로 넣어서 졸여낸 겁니다. 살짝 졸여낸 것을, 약간 걸쭉하게 졸여낸 것을 사용을 하죠. 그러면은 구이 재료가 더 빛도 나고 맛도 나고 그렇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데리야끼.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유한집게라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유한집게. 여기 보면 유자 간장구이라고 나왔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유한이라는 사람이 고안해낸 건데요. 생선을 구울 때 간장구이를 하려고 간장에 담가 보니까 너무 짜요. 그리고 좀 간장하고 생선을 집어넣으면요, 생선 비린내도 더 역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간장을 약간 희석시키고 거기다가 그 유자를 굉장히 많이 짜 넣습니다. 유자를 상당히 많이 둥둥 뜨게 그냥 딱 짜 넣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뭐 향이 유자향 반, 간장향 반 정도 될 정도로 짜 넣습니다. 그러면은 간장이 이렇게 짜지도 않으면서 유자향이 같이 뱄니다. 같이 배어서 하는데, 유자는 보관이 어렵고 한철 나고 말기 때문에 유자 대신 레몬을 사용하거나 라임을 사용해도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서양 요리나 한국 요리 할 때도 간장에다가 유자나 레몬 같은 걸 많이 넣고 음식을 거기다가 잠깐 지어놨다가 그 재료가 무엇이든, 특히 이제 시푸드 같은 것들은 굉장히 담백하고 또 향긋한 맛을 내는데 도움을 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걸 만들어낸 사람이 유한이라는 사람이라서 유한집게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요리로 갑니다. 조림요리는 통틀어서 니모노라고 합니다. 따라해봅니다. 니모노. 네. 여기 먹음직한 전복과 새우와 송이버섯을 이렇게 졸여놓은 것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비싸고요. 생선을 갖다가 토막을 내가지고 졸인 것을 갖다가 반짝반짝하게 졸인 것 갖다가 아라니라고 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아라니 또는 뭐 아라닫기라는 말도 씁니다. 아라니. 그러면은 생선을 토막 내가지고 뼈살, 뭐 뼈도 붙이고 살도 붙이고 해서 그렇게 좀 빛나게 만든 조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라니. 그 다음에 이제 닭고기 조림이 또 대표적인데요. 닭고기를 약간 달달하게 채소하고 같이 절였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마니라고 합니다. 따라해봅니다. 우마니.
예, 일본의 대표적인 조림 요리 그러면은 이 아라니하고 우마니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생선 조림, 닭고기, 채소 조림, 뭐 닭고기, 야채 조림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다음 튀김 요리가 있습니다. 튀김 요리를 일본 말로는 아게모노라고 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아게모노. 예. 그 아게모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일본의 튀김을 갖다가 덴뿌라라고 합니다. 덴뿌라. 이거는 이제 포르투갈어에서 온 거고요. 포르투갈어하고 이탈리아하고 합성어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여기서 유래돼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합성어입니다. 일본에만 있는 말이죠. 일본의 대표적인 튀김이죠. 그래서 이것은 박력분을 넣고 달걀 노른자에다 물을 섞어가지고 이 세 가지만 섞어서 반죽한 튀김옷에 튀겨냈기 때문에 간이 없습니다. 간이 배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튀김 소스인 덴다시, 간장하고 다시하고 대략 5대1 섞고 설탕을 한 반 정도 넣고 하면 약간 달달한 소스가 됩니다. 이걸 푹 담궈서 먹고요. 요 덴다시 국물에다가 야꾸미라고 하는 양념, 즉 무즙이나 생강즙, 실파를 갖다가 넣어서 풀어서 먹으면은 튀김 맛이 훨씬 감칠맛 있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외국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자기네가 만든 요리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덴뿌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라아게. 이 가라아게는 그냥 전분만 묻혀서 튀긴 것도 가라아게라고 하고요.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튀김옷을 묻혀 튀긴 것도 가라아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한자가 좀 달라요. 그리고 공자를 썼으면은 거의 그냥 전분만 묻혀서 튀긴 가라아게고요. 여기 당나라 당자를 썼다 그러면은 튀김옷을 묻혔구나. 여러분이 아마 시중에서 많이 봤던 일본식 닭튀김, 닭고기 튀김, 닭 가라아게라고 하면은 요 당나라식 당자를 붙여가지고 양념 반죽에 묻힌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덴뿌라와 가라아게를 봤고요. 그 다음 찜 요리입니다. 찜은 우리랑도 많이 비슷한데 달걀찜, 이거 자완무시라고 합니다. 따라해봅니다. 자완무시. 그 자완이 달걀이라는 뜻이 아니라 자완 그런 것은 이런 찻잔 같은 사기 그릇을 얘기합니다. 사기 그릇에 넣고 찧었다 그래서 자완무시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없는 독특한 찜이 있는데 그것이 술찜입니다. 재료에 술을 뿌려서 쪄낸 요리를 삭가무시, 술찜이라고 합니다. 삭가무시. 그렇게 찜 요리를 살펴봤고 무침 요리가 있습니다. 무침 요리를 아에모노라고 우리가 배웠죠. 아에모노. 두부를 넣고 무쳤냐, 참깨를 넣고 무쳤냐, 무즙을 넣고 무쳤냐에 따라서 그 재료에 따라서 이렇게 시라에 또는 고마아에, 오로시아에 이런 식으로 무침 요리의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한테는 없는 요리가 스노모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스노모노. 이것은 이제 새콤달콤한 식초와 설탕을 이용한 새콤달콤한 소스를 이 해산물이나 아니면은 뭐 해조류나 이런 데 위에다가 뿌려서 먹거나 찍어 먹거나 하는 겁니다. 그걸 초에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서 쓰는 데는 혼합초, 소스 이름은 뭐 삼바이스가 가장 많고요. 아니면 니하이스, 아마스는 좀 더 달고요. 고마스는 이제 깨가 좀 들어가면서도 달달한 또 새콤한 그런 소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해삼이 들어갔다 그러면 나마코 스노모노, 문어가 들어갔다 그러면 닭고 스노모노,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다 넣었다 그러면은 스노모노 모리 아와세, 모듬 초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요리로서는 냄비 요리가 있습니다. 냄비 요리를 일본말로 나베모노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나베모노. 예, 이 나베모노도 재료가 가지고 맛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냄비에서 양념하지 않고 그냥 냄비에서 삶기만 하고 소스를 찍어 먹는 걸 유대로 나베, 또는 이제 다시에다가 신살 생선이나 야채, 두부 같은 것을 넣은 지리나베, 우리나라 매운탕에 같이 되는 그런 지리나베, 이런 식으로. 이거는 보거인데요. 보거와 채소와 다시 국물에 넣고 끓여서 먹는 것, 지리나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부 같은 것을 끓이면서 양념 간장이나 폰즈 찍어 먹는 것 갖다가 유도, 데친 두부란 뜻인데 유도, 두부 냄비,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닭고기 가지고 지리한 것을 미지닭기라 그러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은 모듬 냄비, 어패류, 닭고기, 야채류를 넣고 우리로 말하면 해물잡탕 같은 거죠. 그렇게 해물 전골 뭐 이런 정도 우리랑 비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모듬 냄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키야키,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스키야키는요, 잠깐 저를 봐요. 스키야키 그러면은 저 스키가
농기구입니다. 가래라는 농기구입니다. 가래라는 농기구인데 그게 뭐냐면 흙을 이렇게 아마 파헤치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큰 호미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것의 이제 그 기원을 보면, 어원을 보면은, 일본에서 이제 육식을 금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근대에 이제 소고기를 먹기 시작했으니까, 전에는 뭐 산에 뭐 양이나 염소 같은 걸 잡아먹고, 산짐승을 잡아먹고 그랬죠. 토끼 같은 것도 잡아먹고. 근데 그것마저도 금했어요. 금했는데 사람들이 이 잡식성이기 때문에 고기를 안 먹고 살면은 고기 생각이 나고, 먹을 게 없으면 뭐든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밭에서 이렇게 밭일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산짐승을 잡습니다. 근데 밭에서 당장 뭐 해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지펴가지고 이 농기구를 올립니다. 스키라는 농기구를 올려요. 그래가지고 이걸 달군 다음에 거기 보니까 채소가 있잖아요. 그 채소 올려놓고 고기 잡아가지고 하는데 간장을 좀 뿌려가지고 이렇게 볶듯이 살짝 볶듯이 대충 부어가지고 먹었던 거. 이게 스키야키의 기원입니다. 이게 스키야키의 기원인데 이제 조금 이제 조리법이 이제 개선되면서 관동하고 간서식이 좀 차이가 나는데 미리 이제 국물을 만드는 거죠. 다시에다 간장이랑 미림 조미료 같은 것들을 관동 지방에서 미리 국물을 만들어 가지고 채소를 넣고 국물을 조금 뿌려 가지고 살짝 볶듯이 자작하게 볶듯이 볶아 가지고 빨리 먹고 또 조금씩 볶아서 먹는 것. 이것이 이제 스키야키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관서에서는 뭐 설탕도 넣다가 간장도 청주 이걸 따로따로 집어넣는데 그러면은 좀 요리가 균질화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관동식이 더 대중화됐어요. 그래서 스키야키 전문점 가보면요 두꺼운 냄비를 줍니다. 거기다가 쇠고기로 이렇게 코팅을 한 다음에 생선이 아니라 야채를 올리고 채소들을 그다음에 고기를 올리고 그 국물을 살짝 붓습니다. 스키야키 다레라고 하는 국물. 그것은 뭐 이제 간장, 다시, 미림, 조미료 이런 것도 섞은 거죠. 그래서 달달달달 볶듯이 구워가지고 먹습니다. 그럼 약간의 불맛과 간장 맛이 어우러지는데요. 그걸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달걀, 생달걀을 풀어가지고 찍어 먹습니다. 우리 비위에는 잘 안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 실습시키면은 여기다 찍어 먹으라 그러면 찍어 먹지 않고 그냥 다 넣고 섞어버립니다. 이건 한국식이고. 아무튼 그렇게 먹는 것이 이제 스키야키. 그러면서 이제 근대화되면서 소고기를 먹기 시작하면서 요리로서 이것이 완전히 포맷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외국 사람들한테도 많이 알려지고 있고요. 요거와 더불어서 또 있는 그 바로 밑에 보면 샤브샤브라고 씁니다. 따라해 봅시다. 샤브샤브. 이 샤브샤브는 한자가 없고요. 샤브샤브는 우리로 말하면은 뭐라 그러나 이게 의성어, 의태어 뭐 이런 건데 뭐 살짝 뭐 이런 살짝에 데쳐 먹는다 어떤 이런 살짝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재료가 좀 얇고요. 그 채소와 야채를 담궜다가 살짝 데쳐가지고 깨소스나 초간장에 찍어 먹는 그런 샤브샤브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일반 시중에서 샤브샤브가 많이 대중화됐기 때문에 많이 먹어봤을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것도 약간 서구화되거나 동양화돼가지고 동양에 있는 뭐 소스나 아니면은 그 태국에서 쓰는 소스를 갖다 또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어원도 기원도 좀 독특한데요. 그 몽골 시대에서 먹는 것이 없고 다 전쟁터에서 얼어버렸잖아요. 그 얼어 있는데 먹어야 되잖아요. 먹기 위해서 언 고기를 썰면 썰리지가 않고 그렇게 점여집니다. 얇게 얼어 있는 고기 여러분 칼질해 보세요. 안 쓰러지고요. 이렇게 대패처럼 이렇게 점일 수가 있어요. 점여가지고 드럼통 같은데 물 끓여가지고 거기다 담궈서 그냥 거기 마른 그 얼은 그런 채소 뿌리 같은 거 대충 털어가지고 담궈가지고 하면 흙은 다 가라앉겠죠. 그 위에서만 살살살살 해가지고 이걸 먹었던 거에서 유래가 됐다. 이것을 일본 사람들이 요리화 시켜가지고 유명해졌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샤브샤브라고 그렇게 이름 졌다. 이렇게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그것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됐지만은 이 사람들이 지금도 그 샤브샤브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 징기스칸 요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징기스칸 요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구이 요리에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합시다. 따라해 봅니다. 대빤야끼. 예. 철판구이죠.
뜨거운 철판 위에서 각종 식재료를 올려주는 거고요. 제가 개요 부분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죠. 올림픽 때, 동경 올림픽 때, 그때 굉장히 유명해졌고, 그래서 굉장히 80년대까지 호황기를 누리다가 다이어트 열풍에 밀렸다. 그래서 지금은 좀 움츠러진 상태다.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항, 밥을 고항이라 그런다. 죽을 옥가유라 그런다. 주먹밥을 오닉이라고 한다. 볶음밥을 자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돈부리 모노, 덮밥. 여기는 덴뿌라 덮밥은 튀김 덮밥을 덴동, 고기 덮밥을 규돈, 돈가스 덮밥을 가스돈, 닭고기 덮밥을 오야코돈, 그 다음 참치 덮밥을 데카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말아 먹는 차스케가 있는데, 오차스케에서 김을 얹어 먹는 것, 아니면 도미를 얹어 먹는 것, 연어를 얹어 먹는 것, 아니면 우메보시를 얹어 먹는 것 따라서 이름이 다르다. 그래서 김차밥은 노리차스케, 도미차밥은 다이차스케, 연어차밥은 사케차스케, 매실차밥은 우메차스케 있고, 그다음 절임 요리를 스케모노라고 한다. 그래서 소금절임 아니면 우메보시 가장 대표적인 매실제가 있고요. 그다음 초밥에 같이 먹는 마늘같이 생긴 것을 락교라고 합니다. 염교라고, 우리말로는 염교고요. 그다음 이 사람들 전통적으로 먹는 것이 나라스케, 누까지케, 이런 스케모노들이 있습니다. 오카시, 욕강이나 모나카, 와카시, 그 다음에 건과자, 시카시, 그 다음 생과자, 나마가시, 이런 것들이 과자의 종류가 있고요. 우리한테는 욕강, 이 안경이 가장 아마 친숙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노미모노, 음료는 녹차, 현미차, 청주, 소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스시, 스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급히 하면 또 설명을 서두르니까요. 초밥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 수업 좀 길었네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